선정하는 지자체 자율접종은 현재까지 2회차에 걸쳐서 약 99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누리집과 1339 콜센터 등을 통해서 예약을 완료한 사전 예약자는 약 137만 명이며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하여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접종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은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 현황입니다. 8월 17일 18시까지는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가 6인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예약이 마무리되고 20시부터는 끝자리가 7인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실시됩니다. 8월 17일 0시 기준 10부제 예약 기간 종료까지 약 1,093만 명 중 659만 명이 사전 예약을 완료하셔서 예약률은 60.3%입니다. 18세에서 49세 연령층 2,241만 명 중 그동안 자녀 백신, 얀센 백신, 또 사회 필수 요원 등으로 이미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약 671만 명으로 접종률은 약 30%입니다. 40세 이하 연령층의 접종 의향은 이미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과 이번 10부제 기간 중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을 더한 추계값으로서 이걸 미루어 볼 때는 약 71%입니다. 향후 10부제 예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9월 18일 18시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하므로 예약률은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남은 10부제 순서에 따라 예약 대상자들께서는 예약 시기에 맞추어 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현황입니다. 오늘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이 안동공장에서 출고되었습니다. 8월 18일에는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60만 1천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3만 6천 회분은 안동공장에서 출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71만 9천 회분, 화이자 백신 573만 1천 회분을 포함하여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1,415만 3천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예방접종률이 높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도 집단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7월 말 이후에 요양시설 집단 발생 사례 9건이 확인되었고 이 중 7건에 대해서 예방접종률, 발병률, 돌파감염률 그리고 중증도를 분석하였습니다. 7개 시설 전체 구성원 872명 중에서 83%가 접종을 완료하였고 5개 시설은 아스트라제네카, 2개 시설은 화이자를 접종하였습니다. 8월 16일 기준 평균 발생률은 18.2%였고 입소자에서 평균 24.4% 그리고 종사자에서 평균 7.2%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 완료자 중 총 134명이 확진되어 돌파 감염률은 평균 18.5%였고 입소자에서 25.4%, 종사자에서 7.7%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159명 중 위중증은 7명으로 위중증률은 4.4%였고 이 중 사망이 3명 확인되어서 치명률은 1.8%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위중증 비율은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백신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가 75%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유행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예방접종률이 높아진 최근 사례들은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시설이 집단 발생의 경우에는 완전 접종률 80% 이상인 집단임에도 델타 변이, 그리고 고령의 기저질환자, 산밀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률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요양기관은 다른 장소보다 돌파 감염의 위험이 높고 돌파 감염자에 의한 추가 전파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검사를 하고 신규 입소자, 종사자 대상으로 한 신속한 백신 접종 완료를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출입자 관리 강화와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환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은 27.5%입니다. 최근 일주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86.9%로 전주 대비 11.3% 증가하였고 델타형 변이 검출률은 85.3%로 전주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추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3,014건으로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만 3,780건입니다. 이 중 202건은 해외 유입 사례, 그리고 2,812건은 국내 감염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추정 사례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올해 2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확진자는 총 12만 9,683명이었고 이 중 백신 미접종자는 91.1%, 불완전 접종자는 7.3%, 완전 접종자는 1.6%였습니다. 8월 12일 기준 국내 접종 완료자 708만 356명 중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0.03%에 해당되는 2,111명입니다. 30대가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돌파 감염 발생률은 감소하였습니다. 백신의 종류별 돌파 감염 발생률은 얀센 백신이 0.082%, 아스트라제네카 0.046%, 화이자 0.015%, 교차 접종의 경우에는 0.008%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이 완료된 돌파 감염 추정 사례 555명 중 70.2%인 390명에서 주요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방접종률 증가에 따라 돌파 감염자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돌파 감염률은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위중증 확률 또는 사망의 확률은 미접종자와 비교해서 아주 낮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세 번째 큰 유행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의 주평균 발생과 비교할 때 세계의 환자는 현재 2배 가까이 감염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베트남, 태국과 같이 환자 발생을 그간 잘 억제하였던 국가와 또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델타 변이로 인한 전파력 증가와 오랜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수용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객관적인 방역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백신의 완전 접종률이 50%를 상회하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 볼 때에도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오히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부담과 인명 손실을 생각할 때 유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그런 이유는 분명하며, 이를 위해 백신 접종과 적정한 거리두기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 등장 이후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효과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감염에 대해서 상당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증 및 사망 예방에는 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연구에서도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는 80% 이상을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요양시설 분석에서도 75%의 중증 예방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백신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다시 한번 정해진 접종 일정에 맞추어서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에서 개인의 코로나 방어력 평가를 위해서 항체 검사를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체 검사는 이전에 코로나 감염이 있었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식별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선별 검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방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항체 검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고, 항체 검사 결과가 잘못 해석되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취하지 않는 잠재적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항체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감염과 중증을 예방하는 데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은 사실이나 모든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정한 방역수칙 준수 또한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여 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